이승용의 요가 명상 에세이 나의 삶 요가와 자연 1권 중에서 오색 찬란하게. 오행의 종류 5가지는 5라는 숫자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력을 크게 5가지의 흐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연의 오행을 곡식의 예로 들자면 보리, 밀, 수수, 옥수수는 목과 화의 기운으로 하늘을 향해 찌를 듯이 뻗어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는 다른 곡식에 비해 상화의 기운이 의미하는 발산의 에너지 그대로 키가 크고 무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속담처럼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수의 기운을 나타내는 콩은 키가 아주 작고 많은 작다못해 땅속 깊이 뻗어나가 뿌리가 1m 이상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행은 우주에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 오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의학과 자연 섭생, 풍수나 성명학은 물론 교육, 심리치료, 미술,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자연에 퍼져 있는 이 5종류의 에너지는 기운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오색 찬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오행의 다양함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야 모든 일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상생과 일방적으로 기운을 억제하거나 견제하는 상극, 그리고 상극을 견제하는 복승, 이렇게 3가지 힘의 역학관계가 오행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상극이라고 하면 나쁜 것만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오행에서 의미하는 상극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과 복승을 유지하기 위한 상극입니다. 상생, 상극, 복승, 이 3가지의 조화가 중요하지 마치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식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오행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양학에서 살펴본 건강의 개념도 우리 몸의 오행인 오장육부가 상생, 상극, 복승의 균형이 서로 잘 맞을 때 건강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봉골의 연수원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늘어나면 숲의 자연 질서를 위해서 매나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의 새들도 동시에 늘어나야 합니다. 매나 독수리도 있어야 생태계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새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대책 없이 온종일 지저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노랫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장난치는 아이들 때문에 식당이 소란스러워지는 경우를 겪습니다. 심지어는 밥상 위를 뛰어다니기도 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요. 그런 경우 식당 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어정쩡한 행동은 아이의 부모 기분만 생각했지 그렇게 해서 정작 다른 손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체벌 사건이라도 생기면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니까요. 물론 감정으로 하는 폭력적 체벌은 잘못된 일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약간의 체벌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학교나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너무 상생만 하면 언젠가 그 상생으로 인해 아이들을 망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려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오행을 직접 경험하면서 상생, 상극, 복승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릇없는 안하무인인 사람이 되거나 기껏해야 어른들 행동이나 흉내내는 애늙은이가 되지 않고 오색 찬란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법률제도 역시 세 가지 힘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재판의 경우 변호사는 죄를 가볍게 만들거나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고 검사는 죄를 무겁게 만들어 유죄를 입증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두 역할을 중재해서 결론을 내리는 판사가 존재하지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각각 상생, 상극, 복승하는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만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나빠도 건강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오행은 상생, 상극, 복승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오장육부가 골고루 건강해져 몸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마음 편함의 길이 완성된 오행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와 자연 환경이 다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몽골, 러시아에 처음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가도 끝날 줄 모르는 사막이나 땅덩이들을 보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유레일 패스를 타고 유럽에 가면 큰 산 없이 이어지는 평야와 구릉지의 지평선을 보며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하을 지나면 가도 그곳이 그곳 같은 경치가 밋밋하게 느껴져서 슬슬 지겨워지고 산도 강도 들판도 한꺼번에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땐 모르던 우리의 자연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산과 계곡, 바다와 강, 그리고 평야의 오행이 골고루 섞여 있고 계절까지 골고루 오행을 포함하고 있어 그야말로 아침 저녁과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강산도 계절에 따라 오색 찬란하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여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이름 부를 정도 아닙니까? 이런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요가 공부입니다.